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찬 여러분, 힘업입니다. 오늘은 내일 뉴캐슬전을 앞두고 아스날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모우라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 후스코닷컴 같은 경우에는 모우라 선수가 별표를 받는 MVP를 받았었는데요. 모우라 선수가 마치 예전에 베일 선수처럼 공격형 윙백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우라 선수는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수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모우라 선수가 치달도 나쁘진 않지만 보통 드리블을 많이 합니다. 즉 방향 전환을 통해서 자기를 맞대응하고 있는 선수들을 약간 혼란시키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있다가 볼을 갖고 배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패스력이 오리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모우라 선수가 윙백으로 사용되고 앞선 선수들에게 볼 배급을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새로운 역할을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아스날 라카체트에게 첫 골을 헌납하긴 했지만 토비 선수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수비력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적받아왔던 수비력, 토트넘에게 있어서 토비 선수와 같이 베테랑이고 수비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87cm라는 피지컬은 수비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탄탄함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칩샷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서 각을 좁히는 것을 보고 딱 칩샷만이 골의 성공을 높이겠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공식적인 경기에서 칩샷을 선보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거나 기억하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역할이 혹은 새로운 경험이 지금도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케인을 그리고 다른 선수를 많이 활용해야 했을 때에는 10도움이 넘어갈 때까지 볼 배급하고 킬러 패스를 하는 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케인 선수가 없을 때도 있었고요, 부상으로. 또한 지금처럼 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케인 선수가 도움이 2개밖에 안 됩니다. 케인 선수는 일단 공을 잡으면 자기가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반면 손흥민 선수는 10개예요. 과연 누가 이타적 플레이를 해왔을까요? 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멋진 칩샷으로 골을 넣었고, 다음 코너킥 어시스트로 토비 선수 헤더를 도왔습니다. 토트넘의 주포였던 해리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스트라이커가 되었죠. 공을 잡으면 거의 골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자릿수 득점은 물론이고 20골, 30골에 가까운 골까지 넣고 했던 이제 강력한 공격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다는 거죠. 뭔가 회복이 좀 더디고 주력이라던가 슈팅을 할 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구의 토미존과 같은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손상이 되면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비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카체트의 중거리 슛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켜내야 할 것은 잘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케인 선수가 많은 선수를 제쳐내고 슈팅을 할 수 없는 각도가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해주는 그런 경향을 두 차례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본인이 손흥민에게 많은 어시스트 기회를 줬었는데 오히려 손흥민이 골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죠. 골키퍼가 각을 잘 좁혔거나 살짝 골퍼스를 벗어나거나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본인에게 패스를 받을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수비 2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인 상황에서 본인에게 패스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볼을 못 넣은 것이 많이 아쉬웠고 케인 선수에게는 정말 패스를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순간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처럼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볼을 뺏어내고 달려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꺾을 수도 있었지만 공을 오른쪽으로 쳐놓고 선수의 왼쪽으로 돌아나가면서 빠른 스프린트로 제껴내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라인까지 케인 선수와 나란히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이즈 선수가 2번 당하지 않기 위해 딱 패스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면 한번 제껴내고 나서 패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패스를 하다 끊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완벽히 한번 마무리를 저어주고 수비가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케인 선수 입장에서야 완벽한 패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현재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한번 골을 넣긴 했지만 아직 많이 배고플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패스를 하다가 끊겼다 그래버리면 앞으로 달려나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비로 돌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 또 역습을 통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격수로서의 골 욕심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절레절레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왕자로 군림해온 해리케인 선수가 아직은 그렇게 넓은 마음까지 갖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또 아직 열정이 넘친 선수들이니까 서로에게 약간 불만도 표현하고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표정도 굉장히 밝죠. 그래서 후반 막판에 해리케인 선수가 볼을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드리블 하다가 약간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공식 SNS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삐지지 않았다, 둘이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진짜 삐지지 않은 것인지 이번 경기에서는 서로 패스 잘해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우라 선수가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데스크 라인, 그러니까 에릭센을 포함해서 이렇게 델레리 선수도 폼이 살아나 있을 때에는 공격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수비가 부족해도 충분히 공격으로 득점을 하는 그런 토트넘이었는데요. 에릭센도 현재 아직 벤치를 달구고 있고요. 델레리 선수도 폼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만 폼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인 선수도 얼른 몸을 많이 회복해서 기분만 너무 상해 있지 말고 DK 라인에다가 그 슬롯도 함께 포함해서 다른 라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만든 이후에도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생겨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손흥민이 우리를 위해 동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는 이기적이게 되었어. 케인에게 볼을 주지 않으면서 말이지. 난 그것이 좋지 않았고, 왜냐면 케인이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어. 스퍼스 팬이거든. 그 바로 밑에 다른 댓글이 있었는데요. 손은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야, 우리 팀에서 말이지. 케인의 골의 거의 절반의 가까이를 도와준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아직 그가 이기적이라고 불린다고. 이건 나쁜 평가 아니야? 케인은 같은 장면을 매우 자주 보여.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그런데 팬들은 케인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축구의 일부일 뿐이야. 정말 사랑스러운 마무리다. 그가 패스를 박스에서 더 좋은 옵션이었을 때 패스를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야. 그 밑에는 그냥 슈퍼 소원. 이건 그의 커리어에서 첫 칩샷 득점이야. 완벽한 마무리 100점. 놀라워. 완전히 만족스러워. 100점. 멋졌어 소니. 런던은 토트넘 거야. 소니는 저평가된 선수야. 그가 마네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 나는 이 경기가 강력하고 아름다웠어. 소니는 공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 엄청 빠르다는 얘기겠죠. 소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넌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거든. 존중도 없고 감사함도 없어. 그 클럽은 너를 가질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사람들이 손을 저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가 경기의 최고 선수로 뽑히고 나면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 손흥민이 우리에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소니 축하해. 늘 그렇듯이 톱 클래스였어. BBC와 스카이 스포츠에서 경기 최고 선수였네. 플레이어 평가입니다. 키퍼 로리스가 8점, 그리고 손흥민이 8점, 토비도 8점이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상당히 낮게 남았네요. 조금 저와 다른 시각을 보였나 봅니다. 한국이 런던을 지배했다. 나는 당신들이 손흥민에게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떠나는 거야? 경기를 보긴 했나? 만약 봤으면 알게 될 건데. 단 한 명의 인상적인 선수는 루카스 모우라였다고. 나는 경기를 봤는데 너의 언급은 매우 잘못됐어. 추가로 말하건대 나는 그의 팬이라서 그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손은 투표를 이겨. 한국인들은 이런 투표 같은 것을 휩쓸어 버리거든. 때때로 그들은 나만이 새벽 4시에 깨 있는 매우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손흥민의 투표를 해주기 위해서 말이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최고 수훈 선수를 뺏긴 것처럼 말하는 건 말이지. 만약 김민재 선수와 같은 수비수가 영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댓글들에 의외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수비의 김민재 선수가 함께 활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 선수들 간의 끈끈한 케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설레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토트넘이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공격수 분들이 충분히 공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8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이것을 잘 지켜내는 뉴캐슬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2시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후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많이 웃음나는 하루 되십시오. 힘업이었습니다.